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편지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격상 뭘 받으면 나도 빨리 뭐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 밴쿠버에 있는 내내 막 어떡하지? 좌불안석이었어요.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뭘 사야 되나? 이 외국에서라도 뭘 사야 되나? 이제 굉장히 막 좌불안석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오늘부터 오피셜로다가 웨딩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 웨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막 결혼식 막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뭔가가 있고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1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를 로망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로망 같은 거는 조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거나 막 이런 거 보면 저는 저 쓸데없는 돈들의 낭비. 그냥 저 돈으로 통장에 넣어놔가지고 둘이 그냥 적금을 들면 3년 지나고 나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막상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 프로포즈 링을 받았잖아.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반지가 있는데 남자는 반지가 없으니까 반지를 사야 되겠구나. 웨딩링을 이제 시작으로 하려고 오늘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웨딩링은 그냥 제 마음속에 원픽이었던 원래 그 예물은 여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선택하잖아요. 여러 개 뭐 껴보고 뭐 이럴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아니 근데 결혼 생각이 없으셨다는데 약간 그 예물 브랜드에 대한 그건 있으셨네요 또. 저는 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커플이 되면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꼭 하고 싶은 커플 아이템이 있었어요. 주얼리 아이템. 그때 당시에 까르띠에였는데 그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진짜 까르띠에 커플링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거든요. 명품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까르띠에 커플을 꼭 해야 되겠다. 굉장히 전통 있는 그 브랜드잖아요. 약간 최근에 급부상한 브랜드도 아니고 요새는 너무 클래식이에요. 근데 저는 클래식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딱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표님 비혼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 저러지? 난 분명히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뭔가를 접하다 보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모를 수 있잖아. 아마 그래서 사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결혼은 언젠가는 하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대 때에는 사실 30대부터는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적절한 순간에 짝을 만나면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능력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꼬아 말하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경제적인 의존도에 의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말 극협하는 취집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레퍼토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진행이 되면 그 결혼 생활이 100%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관계에서도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경제의 그 능력에 따른 갑을 관계는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 내에서도 있거든요. 심지어 부모 사이에도 있고요. 살다 보면 그 돈의 권력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많이 느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중요함을 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뭔가 내가 편안하고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혼 생활 내에서 내가 뭔가 경제적인 약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내가 경제적인 독립이 될 때까지 결혼을 오히려 더 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내가 능력을 갖춰서 결혼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운이 좋게도 저는 20대 후반부터는 되게 일을 꾸준히 열심히 많이 했고 한 30대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겠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청사진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정말 더 오히려 인생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소소하게 행복해.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데 내가 혼자 가는 것도 물론 너무 행복해요. 저는 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니는 거를. 근데 나랑 잘 맞는 짝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구나. 내가 혼자도 행복한데 둘이 같이 하면 더
더 행복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서 먹는 것도 너무 좋은데 둘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생각이었고 다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꼭 나는 언제라는 생각이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전 비혼은 아니지만 전 애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비밀이었는데 아기 안 좋아하면 뭔가 못된 사람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동물도 정말 사랑하고 저는 인간애가 굉장히 있어서 내 사촌 동생들도 어렸을 때 제가 다 안아서 키웠어요. 엄마보다 내가 더 많이 안아줬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정이 많고 제가 동물 좋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다만 그냥 아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는 뭔가 그 다그침이 내 마음속에서는 없었던 거지. 사실 전 비혼은 아니었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굳이 내가 행복하고 내 파트너랑 같이 인생이 평생 행복할 텐데 꼭 그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까? 출산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아니라고 노력을 하겠지만 부모의 희생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지 마음속으로.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을 게 아니면 굳이 결혼을 막 서둘러서 20대 30대 뭐 초반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되게 마음을 놓고 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았던 거죠. 결혼은 그래서 좀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이 맞는 것이,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도 분명한 건 둘 중에 한 명 누군가가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마음은 있지만 뭔가 흐지부지 내가 반드시 결혼을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고야 말 거야 라는 이런 의지가 없으면 계속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한 명이 프락셀을 네, 누군가 한 명이 총대를 짊어지고 자, 날짜를 잡자. 당장 웨딩홀 계약부터 하자. 결혼을 그래. 할 거면 어떻게? 오늘부터 지금 뭘부터 시작할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줘야 이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끌려가는 중이지. 제가 지금 굉장히 막 끌려가는 중이라서. 반지 받아! 네. 근데 끌려가는 이 느낌 나쁘지 않아. 저는 리드 당하는 느낌을 의외로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전 되게 수동적인 스타일이에요. 생각보다 남녀 사이에서는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하고, 제가 제 일을 하고 이럴 때는 항상 리드하는 스타일이고 항상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개인적인 그 인간관계 속에서는 저는 되게 그냥 안온하게 있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막 리드하고 싶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보통 여기서 군림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도 군림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튼 누군가가 날 끌어주기를 좀 바랬던 마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비혼이라서 결혼을 그동안 장기 연애하면서 안 했던 건 결코 아니고, 이제 그 사이 속에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사실 코로나도 터졌고 근데 또 보니까 주변에 코로나인데도 결혼하실 분들은 나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또 서로 코로나 핑계를 댔어요. 이게 꼭 비단 내 쪽에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제는 내 쪽에서 핑계를 대고 이쪽에서도 핑계를 대고 서로 한 번씩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 보니까 결국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건 둘 중에 한 명 누군가가 마음이 그린랜턴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한 명이 미친듯이 잡아 끌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조차도 오케이 그래 지금 바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출산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데요. 출산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는 사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푸딩이를 입양하고 나서 사실은 진짜 모든 것이 변했어요. 푸딩이가 지금 올해 5살이 되니까 내가 거의 4년하고도 좀 넘게 푸딩이를 키웠는데 처음 한 1년간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애를 낳으면 진짜 힘들겠구나. 동물도 힘든데. 동물도 힘든데 애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 푸딩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 그리고 나랑 모든 가족들, 우리 심지어 집 식구들도 이 푸딩이로 하나로 인해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푸딩이가. 푸딩이로 인해서 엄마랑 내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고 나만 행복한 것도 아니라 엄마도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존재가 이렇게 인생에 또 굉장히 큰 행복을 줄 수 있구나. 근데 그로 인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는 희생이 아니라 굉장히 내가 즐기게 되더라고. 그리고 푸딩이를 케어하고 기르면서도 느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 정도
그리고 나도 성장을 다 했고 이제 나는 훌륭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 엄마가 될 만한 인격적으로의 그 준비와 내가 어떻게 이제 아기를 길러야 하는지를 나도 이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출산은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되게 생각의 전환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많이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는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뭐 무력의 마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선순환이 잘 돼서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어디서든 어쨌든 내가 행복과 충만감을 느껴야지 인생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게 만약에 박자가 잘 안 맞으면 공황이 오고 갑자기 번아웃이 오고 내가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그 현타를 이겨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사는 거였어요. 금융치료. 네, 그렇죠. 금융치료죠, 금융치료. 근데 이제 푸딩이를 기르고 난 이후부터 제가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백화점 VIP도 끊었고, 샤넬 멤버 VIP도 다 끊었고, 가방도 안 사고, 신발도 안 사고, 필요가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물질에서 주는 만족감이 푸딩이 케어하면서 느끼고 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만족감에 비하면 그건 1도 아니더라고요. 대표님은 정서적 포만감을 처음 느끼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정서적 포만감이지. 내가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물질을 사고 무언가 내가 여행을 다니고 한다는 거는 약간 겉근육 만든 느낌인데 내가 푸딩이를 같이 케어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내 속근육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 근데 이거는 그전에 내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인생이라는 거는 나라는 거에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어쨌든 어렸을 때 생각했던 나랑 30대 나랑 40대 나랑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에 대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비로소 내가 채우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와 드는 생각은 어른들이 하는 말 틀린 거 없다. 엄마가 항상 얘기했는데 그 말을 난 이제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20대, 30대 그때 우리 엄마가 무조건 애는 낳아야 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반발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왜 나한테 저렇게 너는 애를 낳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가야 될 그거를 단정짓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그냥 진짜 나 자아를 위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아기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더 행복해지겠지. 커플 두 사람이 같이 부부가 돼서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겠지만 거기에 아기가 있으면 더 행복하겠더라고요. 가정이. 물론 그 아기가 없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애가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결혼을 한다면 만약에 애를 못 낳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가 없어도 행복해야 되는 관계여야 되는 건 맞지만 요새는 아기가 생기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행운이 생기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출산에 대한 마인드가 변하면서 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왜냐면 생물학적인 나이는 저는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은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이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뭐 저만 하더라도 진짜 규칙적이거든요. 저도 이제 건강한 생활을 오래 하고 솔직히 제가 유해 물질을 피해 산지 몇 년이 됐어요. 되게 몸 관리를 빡세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 뭐 술, 담배 안 하고 플라스틱 안 하고 저 염색도 안 하고 펌도 안 하고 유기농도 엄청 먹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나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빨리 지금 타이밍이다 싶었을 때 맞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 때 그래 빨리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의 원대한 목표는요. 저의 원대한 목표는 이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과 이 비혼율을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로 이게 있잖아 그런 게 있더라고. 남이 아무리 옆에서 해라 하면은 하기 싫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이고 저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추구하는 삶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약간 영향을 받으면 또 마음이 조금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강제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년 연애의 희망에서 네. 중년 결혼의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저는 비혼이 절대 아니고요. 그거 잠깐 얘기해 주세요. 언제 결혼? 사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결혼 뭐 시근하고 살자. 식을 안 할 생각이셨어요? 사실 준행강은 이제 본인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반지 줬고 끝났다. You're mine.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결혼했고 이제 했다고 생각해요. 난 남은 다 얘기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그냥 우리 왜 시티홀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 그 신고만 하고 살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상관없다. 자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 여자들한테 결혼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다 협조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 뭐 한 봄쯤 일단 1차 목표는 그렇지만 7월 초에 첫 주에 진짜 웨딩홀을 보러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태어나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저보고 네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진짜 오글거려 미치다. 막 온 손가락이 끝까지 오글거리면서 날 왜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막 손가락이 오징어가 돼버린 기분인 거예요. 예랑님, 예신님, 예신님. 최악이에요. 근데 사실 막 지금 제가 뭐 플래너도 없고 사실 그 개념의 일도 없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웨딩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장소부터 정하고 그리고 나서 예약부터 박으셔야 돼요. 네 차근차근히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픈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만난 지는 2월부터 하니까 사실 횟수로 그냥 따지면 2월, 3월, 4월, 5월 제가 6월 초에 받았으니까 한 만으로는 4개월에서 5개월째 프로포즈를 받은 거지만 사람들이 느꼈을 땐 내가 한 달 전에 공개를 했으니까 아니 만난 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받는다고? 뭐야 무슨 문제야 막 이러면서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기사 뜰 거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 사랑이 뭔가 별로여 보여요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도 했어요. 숨길까? 근데 첫 번째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일단 컸어요. 나는 밴쿠버에서 프로포즈 받았고 그게 우리 얘긴데 이걸 거짓말을 하고 숨긴다? 그럼 나중에 결국에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때 프로포즈 했고 결혼 준비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한 번에 짜르륵 올리지 않을까요? 한두 달 앞두고. 일단 가장 큰 난관은 남자 시계를 구하는 일인데요. 혹시나 그 롤렉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좀 주세요. 뭔 놈의 나라가 시계가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가 몇 천만 원 주고 시계를 사겠다는데 왜 시계를 안 팔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장에도 못 들어간다는 게? 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2,000통을 해도 연결이 안 된대요. 아니면 저보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혹시 핸드폰 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7번이었더니 그러면 17일, 27일 이렇게 7일 한 달에 3번 오셔가지고 줄 서 있으시면 돼요. 무슨 번호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 핸드폰 2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해외 마카오랑 미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장도 들어가는 거 뭐 자유고 시계도 너무 많고 종류별로 다 있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주고 살 바에 제가 미국 가서 사가지고 오겠어요. 아니 어찌됐건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주세요. 네 정말 승질이가 나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반지를 사러 한번 출동을 하러 가볼까요? 저 안에는 운동복을 입었지만 가방을 하나 쓴 놈으로다가 맸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백화점 가기에 오늘 뭐 하러 가는지 알아? 반지. 반지 맞추러 오케이 좋아. 커플 반지 여기다 같이 할게요. 이쁠 것 같다. Let's go. Let's go. 운동할 때만 빼. 운동할 때 빼야 돼? 그럼 어떻게? 아니면 기스 생겨. 가장 딱딱한 그 소재 뭔지 알아? No. Vibranium? 비싼 Vibranium? Nerd. My fiance is a Marvel nerd. 운동할 때만 끼는 약간 protect case 같은 거 여기 이렇게 거 절대 없을 거야. 와 근데 당연히 우리 더 중요해. 델리보다. So 지금은 고민 어떻게 해야 돼? 이니셜 할 거야? 레터링? Yeah, that'd be good. 뭐 할까? 우리는 막 그렇게 비싼 막 그런 데서 할 생각 없으니까 적당한 데 찾아봐야 돼. 우리 약간 축제잖아. 사랑 축제잖아. 왜 돈으로 무슨 뭐 많이 써야 돼? 뭐 많이 안 쓰면 그럼 뭐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잖아. Right? 왜 그렇게 돈 많이 써야 돼? 근데 드레스는 사고 싶어. 그 예쁜 조금 거. 좋은 거? 좋은 거.
대표님, 그 생각해놨던 드레스 쉐입 있으세요? 드레스요? 네. 네, 저 좋아하는 드레스 브랜드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시스루가 어울려요. 시스루. 스킨톤이 살짝 보이는. 시스루 괜찮아?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 이렇게. 먼저 보고. 근데 어차피 오빠 나 웨딩 드레스 입은 거 안 볼 거잖아. 못 보잖아. 근데 너 선택하기 전에도 아예 선택할 때도 응. 아니 이렇게 할 때? 입고 처음에 볼 때? 응. 안 돼. 무슨 소리야? 봐야지. VIP 섹션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게 44,000개의 타일로 만들었어요. 진짜 비싸. 예술이야. 사실 이제 이 룸은 엘리베이터에서 액세스가 바로 열쇠가 통해서 올 수만 있어요. 좀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되게 모로코 스타일의 그 테라스예요. 와. 네. 네. 예쁘시네요. 둘, 셋. 처음에 까르띠에 처음에 입문했을 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서 나중에 결혼 반지를 꼭 사러 올게요 했었는데 오늘 사러 왔네요. 같은 거 아니야? 응. 근데 이제 이거 남자 거, 이거 여자 거,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거 없는 아까 49. 이게 이제 제일 얇은 네네.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디자인. 무슨 의미예요? 이 모양. 러브는 이제 나사 그 모티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1970년대에 그 약간 뉴욕에서 그런 성문화? 약간 조금 되게 프리했을 때 그 상대방을 뭐 구속하다, 뭐 채우다 이런 의미로 사실 디자인이 되긴 했어요. 원래 팔찌가 그래서 이거 나사 없으면 드라이버로, 네. 드라이브가 없으면 풀을 수가 없어. 아. 그 수갑처럼 돼 있어. 아. 그래서 러브 팔찌, 네. 러브 멋있다. 플레이스. 네. 로맨틱. 50 사이즈고요. 이게 한 사이즈. 둘 다 50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 같아요. 이거는 완전 행복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두 개만 하셔도 예뻐요. 아니야 중간에 네. 쬐그만 거 한 줄 들어가니까 더 그쵸.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그죠? 네. 이게 원래 이렇게 플래티늄하고 중간에 다이아몬드하고 밑에 골드 하는 게 예쁘더라고. 엄청 많이 봤지. 근데 마디에서 너무 막 그 정도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이즈로 해.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나도 이게 괜찮아. 네, 아주 와. 괜찮아? 얘는 그럼 저희 가긴 만약에 하면 얼마나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3, 4일 정도? 인그레이빙? 오, 얼마 안 걸리네요. 인그레이빙? 사용하다가 중간에 해줘요. 네. 중간에 그렇게 하자.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할까? 바로 쓰고. 멋있다. Very simple. 내가 원래 말했지. 웨딩 밴드는 좀 클래식하게 해야 돼. 화려하지 맞아, 않게. 맞아. Right? 그 시계가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사실 예전에 잠깐 단종됐다가 블링블링. 진짜 블링블링하네. 너무 잘 보이시는데. It's very 되게 smooth, flat. 네. 깔때 느낌이지. 역시 심플 클래식은 영원하다. 러브링이죠. 스티커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칩 탐나요? 맥북에다 붙여놓게. 그러네. 이거 달라 그래야 되겠다. 진짜네. 지금 막 여기서 안 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리본 잡은 건 여성분 사이즈고요. 양쪽으로 한 거가 남성분. 왜 결혼하신? 내년에 네. 아마 이제 네. 3, 4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 일단 요거부터 하고 네. 나서 나머지를 그쵸. 진행을 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요새 뭐 네. 직장 잡기도 어렵다 그러고. 맞아요. 네. 네. 이제 막 지금도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해야지. 커플이 예쁘게 잘 착용을 네. 하시고. 드디어 반지를 샀네요. 하나를 해결했다. 다행이다 우리 사이즈 있어. 오, 그러네. 이게 또 사이즈가 잘 있어가지고. 웨딩 반지 맞췄어요. 짜잔. 이게 뭐야? 워런티? 워런티 카드. 그리고 까르띠에 설명서. 이게 있어. 세 개. 이렇게. 그치? 이거는 그럼. 그리고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직접 이렇게 여기 보면 도장. 찍어서 왁스. 주시네요. 나는 여태까지 까르띠에 살 때 이렇게 안 줬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약간 먹는 웨딩. 거 아니지? 이거? 웨딩이라서 이렇게 주는 것 같다, 그치? 뚝뚝뚝뚝뚝. 오. 되게 클래식 스타일. 오. 완전 클래식 스타일. 와, 박스 이뻐. 박스 예뻐? 오빠가 처음에 불가리 하고 싶다 그랬잖아, 까르띠에. 별로. 응? 난 이것도 좋아해. 이제 좋아? 클래식 스타일. 응. 이렇게 짠 열고 이렇게 Does it pop open? 오! 오! 이렇게 다시 한 번. 까르띠에 반지 케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짠. 와, 진짜 이뻐. 이거 진짜 작아. 귀여워. 이렇게 몸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우리- 각인할 수 있대. 그래서 근데 우리 빨리 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져왔어. 나중에 식전에. 아이고 이거 뭐야? 무슨 아유, 아니야, 이거 내 아니야. 거야. 짠. 오빠가 좋아하는 거. 반지 끼워주는 거. 짠. 나는 이렇게 더블로 같이 이게 플래티늄에 밑에 옐로우 골드인데 이거 두 개 같이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내가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 미리 봤는데 짜잔 우리 클래식. 클래식 이거 안 빼는 거야. 안 빼는 거야. 찍히니? 절대 안 뺄 거야. 운동할 때만. 에이, 이거 아껴야지. 나는 운동할 때도 안 빼. 나는 항상 끼고 있어. 잘 때도 끼고 있고. Because you do 여자 운동. 짠. 엄청 예뻐. 그지? 오빠 손 엄청 큰 거 여기서 찍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진짜 이뻐. 진짜 예쁘지? 음. 진짜 잘 골랐어. 음.